주사 맞으니까 아프더라고요. 아파. 이걸 계속 맞아야 돼? 그리고 물론 이제 또 그 고생하시고 또 이미 또 걸리시고 특히나 또 뭐 안 좋은 일까지 겪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할 말이 아니지만 검사 받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하는 게 뭐 그쵸. 뭐 그러면 또 살면 되니까 뭐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 제가 예,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근데 확실히 이제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이것도 약간의 일종의 피로감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빠르게 당연히 하는 일처럼 그러니까 저희 뭐 신생아들 예방 접종하는 건 저희 수첩 자체가 관리를 하잖아요. 뭐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고 뭐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혜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확률적인 영역에 있는 거고 뭔가 판단들이 조금 필요하고 그랬을 때 막 정보들이 막 지금 쏟아져 오는데 이게 정확하게 당연히 또 확률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게 정확하다기보다 이게 흑백이 딱딱 나눠지는 그런 정보가 아닌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 판단이 어려운 것들이 있고 뭐 그렇다라면 사실은 소위 이제 전문가라는 영역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잘 할 수 있게끔 전달도 해줘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생각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합의가 되는 것들이 되면 뭐 소위 말해 어떤 민주적 절차, 민족 과정을 거쳐서 그게 하나의 규칙처럼 더 만들어질 수도 있을 거고 특히 이슈가 될 것들이 아마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빠르게 접종하다 보니 학교들은 조금 늦춰지는 셈이 됐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 학교는 등교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제 고등학교 이하. 그다음에 약간은 사각지대처럼 지금 되면서 손 놓은 영역이 돼버린 게 대학일 거거든요. 20대의 경우. 특히나 이게 장기화된다고 할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가 매우 이제 큰 이슈들이 될 건데, 뭐 이런 것들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과학을 통해서 얻은 무기는 백신이고 그럼 이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 분야에서 이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또 이제 정영일 교수님의 정말 전문 분야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심프타틱 을 여쭤봐서 검색까지 하시게 해서 뭐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거는 제가 지금 그 국가 R&D 과제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과제예요. 그래서 과제 제목이 신종감염병 지속 상황 시 환자 중심 의사소통 수행을 위한 전략 개발. 그다음에 이제 부제목으로 인포데믹 예방 및 위기 커뮤니케이션 실행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핵심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권유하고 권고하더라도 실제로 이행될 때까지의 그 간격, 그 다음에 그 과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 환자를 중심으로 여기서 환자라는 거는 정말 잠재적으로 환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환자라는 전제로 사람 중심 혹은 우리가 백신 접종이라고 하면 의사결정에 모든 시민 한 명 한 명이 다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해해보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사소통을 해야지 오해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갈등 요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과제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그래서 앞에 이남현 교수님이 코로나 관련된 백신과 백신의 어떤 최신 정보들을 가지고 인트로를 짜셨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얘기를 뒤에 붙인 건데요. 오늘 전략은 코로나랑 계속 같이 살려면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바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반 시민이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거나 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백신 생산을 어떻게 뭐 종용한다거나 뭐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지지하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건 두 가지. 방역 수칙 준수, 그다음에 백신 접종 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 혹은 고민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이거는 올해 초에 대한보건협회에서 하는 종합학술대회 발표했던 자료이고요. 5월 달에 이걸로 그 학회에서 학회장상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코로나19 건강 문해력의 방역 지침 준수와 인식에 대한 영향 이렇게 이제 썼고요. 다음 장 보시면 주요 결과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새롭게 개발한 게 코로나19 건강 문해력 측정 도구를 개발을 했어요. 건강 문해력은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어떤 정보냐, 어떤 정보에 대한 거냐,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읽고 쓰고 이해하고 활용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적절한 수준의 헬스 리터러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일단은 겁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이 정보가 나한테 아유 나는 일단 정보가 새로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 뭐 내지는 피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보가 들어오면 정보가 뭔지 일단 찾아보려고 하고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고 거기를 이제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은 뭘 또 찾아보면서 그런 그 상황들을 쫓아가는데 조금은 이제 자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과연 이 개인 위생 수준,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역 수칙 준수의 이행과 인식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행에는 관련이 없었어요. 이행에 관련이 없었고 인식에는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 하면 이행은 그냥 단지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냥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그냥 상식이 됐고 그냥 이게 그냥 일종의 규범이 됐기 때문에 이걸 안 지키면 비난을 받으니까 인식과 무관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때 맞춰서 어디 가면 마스크 쓰고 손 씻기 하고. 근데 인식은 이 헬스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식이 높았던 사람들이 보니까 헬스 리터러시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변수들을 어저스트 한 상태에서도 차이가 있구나. 네, 그 정도로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루는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단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이것을 해야 하겠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이구나 하는 거를 헬스 리터러시 수준의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거를 인식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들을 좀 발굴을 했고요. 한 가지 의미 있는 지점은 이제 요거를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담이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 이틀 만에 설문조사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목표한 숫자가 금방 달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건 쿠폰 한 장일 뿐인데 아주 설문을 알차게 해주셔가지고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대상으로 2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대국민 설문 한 차례 했고 백신 접종 의향은 지난 7월 기준입니다. 7월 기준으로 가져왔을 때 이미 접종을 마쳤다라고 하는 게 3분의 1, 그다음에 접종을 꺼리고 있다, 낮다라고 하는 게 7%대, 그다음에 맞을까 말까 고민이다, 반반이다, 그게 16%, 그다음에 난 무조건 맞겠다, 백신 접종을 무조건 할 의향이 있다, 40%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언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우리 이걸 공부하는 분들이 백신 기피자 혹은 백신 주저자라 이렇게 주저한다, 헤지테이트 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이게 낮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 의향이 낮다, 주저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반반인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향후에는 어떤 미디어 보도 양상이나 아니면 주변에서의 어떤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발굴이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맞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주로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요거는 코로나19 감염병 리터러시 측정 도구 개별 문항들인데 3점을 기준으로 보면 3점이 일단 적절한 수준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3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어디냐면 백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백신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보를 주고 정보를 찾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를 주어지고 해석하고 활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게 과연 나한테 혹은 내가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단하는 능력, 그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우리가 렌즈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즉 체크리스트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알려주면 마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어떤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훨씬 더 내용들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실제로 접종과 헬스 리터러시 수준을 비교를 해봤을 때 3점을 기준으로 보면 접종 의향이 낮은 사람들은 보통 3 이하가 되고요. 3 기준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게 3인데 3 기준으로 보면 접종 의향이 높은 사람들이 3보다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또 N수가 좀 더 늘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힌트는 되는구나. 이렇게 왜냐하면 접종 의향에 대해서 헬스 리터러시 수준과 이렇게 관련성을 좀 살펴보는 이유가 헬스 리터러시는 알려주면은 우리가 교육받아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얘는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아니면 인식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경향, 뭐 입장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헬스 리터러시는 좀 객관적으로 좀 한번 공략해 볼 포인트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게 과연 이제 백신 접종을 내가 한번 선언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냐, 내가 백신을 맞겠다라고 선언한 사람과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과연 3개월 지났을 때 얼마나 바뀌냐, 6개월이네요. 죄송합니다. 6개월 지났을 때 얼마나 바뀌냐라는 거를 외국에서 추적 조사한 게 있는데 그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거고요. 미국의 이 조사는 6개월 간격으로 백신 접종이 실제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 실제 접종한 사람은 92%. 그러니까 즉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여러 이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백신을 맞고 며칠간 쉴 여력이 없어요, 아니면 백신을 맞을 만큼 내 컨디션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못 맞는 사람이 8%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가 우리는 92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남영 교수님 얘기하신 92라고 하는 숫자가 처음에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맥시마이즈된 숫자가 92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서 뇌피셜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은 아마 여러 이유들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92%는 달성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 이라고 이제 내가 백신을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반반이에요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반은 접종했고 실제 반 정도는 접종 안 했어요. 예, 백신 접종을 또 거부하겠다. 나는 최대한 미루겠다.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맞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 백신 접종을 한 4분의 1만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의향과 액션이 연결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위에다가 써놨는데 백신 접종 의향과 실제 접종의 행위는 관련성이 매우 높더라. 그래서 지금 이 연구의 제 핵심적인 거는 백신 접종 의향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백신을 주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뀌냐, 6개월 아까 얘기라고 6개월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냐라는 봤을 때 주변의 어떤 설득을 통해서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한 얘기들, 그러니까 과학자가 옆에서 이거 진짜 안전해요, 뭐 혹은 이거 맞은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이 맞고 와서 한마디 하는 거 별거 아니던데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력 있는 내용을 들어서 내가 각성해서 딱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한 반 정도. 그리고 주변에 백신 맞은 사람들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내가 소셜 롬을 느끼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현재 그냥 기준이구나. 이걸 준수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게 그냥 내가 지켜야 될 선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36%. 그 정도 수준이다. 바뀌는 게 5분의 1 정도는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백신이 충분히 보급이 돼서 뭐 손만 뻗으면 맞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20%는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결국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이 한 80선이 아닐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제 뇌피셜이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0%는 안 맞고 혹은 꺼려하는 상황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백신 부작용 우려예요.
다음 장 보시면은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올려볼 수 있을까? 올려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을 텐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한번 채택해 보자. 지금 이제 이성 소구, 그다음에 감성 소구로 크게 나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감성 소구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어떤 어, 뭐 미디어 보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미 뭐 부정적인 부분의 보도도 물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까지 나서서 그쪽 파트를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좀 줘보자. 그걸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코로나19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개발했다기는 아니고 캐나다 오타와에서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암이 있는데,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데 임신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자라고 가정하고요. 임신을 했고, 임신한 상황에서 암 환자니까 항암 치료를 받을 거냐? 아니면 항암 치료 대신 아이한테 좀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더라도 사실은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완전히 좋고 완전히 나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혹은 본인이 선언하는 어떤 어, 입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백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은 무조건 맞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맞추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도구를 한번 쓰게 해보고, 그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조사지를 좀 일단 냈어요. 가장 먼저는 스크리닝 하는 거죠. 백신 접종 결정에 대해서 본인의 선택이 뭐냐. 가능한 빨리 맞겠다, 최대한 백신 접종을 미루겠다, 백신 접종 하지 않겠다. 이제 선택지 2와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쓰도록 하는데요. 백신 접종을 어렵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선택을 합니다. 먼저 이제 이득과 위험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항상 충돌해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세하면 그쪽에 관련된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득을 크게 느끼면 이득을 기준으로 선택할 거고, 위험을 크게 느끼면 위험을 기준으로 선택할 거고.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경쟁시켜서 선택을 할 거고,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주변의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의지하는 형태가 될 거다. 그래서 선택지 좀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매트릭스가 그 사람이 이 선택지 1, 2, 3이 있어요. 선택지 1은 가능한 코로나 접종을 백신을 가능한 빨리 코로나 접종을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룬다, 최대한 미룬다. 세 번째는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인데 이미 2번 내지 3번에 선택한 사람들이긴 하나 1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로 우리가 이제 레이팅을 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선택지에 하나하나를 사실 오픈엔디드 퀘스천으로 오리지널 문항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씩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다 했을 때 이걸 골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개인들이 다 쓰도록 돼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도구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번 파일럿을 돌려봤더니 답변들이 이렇게 오죠.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 뭐부터 시작해서 모름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객관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팀 내에서 고민해서 일단 만들었고요. 초안이고요. 요거를 델파이 해가지고 좀 확인해서 조금 더 다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목들을 쓰고 옆에다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점수가 합산을 해서 점수가 높으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레이팅을 하고, 반대쪽에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고르지 말아야 할 이유.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 혹은 하면 위험하다, 혹은 하는 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항목들을 놓고 여기에 또 레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합산을 내는데, 그럼 이제 이 점수를 쭉 내면 각각 선택지 1에 긍정적인 측면 점수, 부정적인 측면의 점수가 나오고, 선택지 2에 긍정적인 측면의 점수, 부정적인 측면의 점수가 나오니까 최종 6개의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이 도구를 개발했던 팀에서 선언한 거는 그 부정적인 쪽에서 1순위는 무조건 선택지에서 배제하자. 즉 어떤 이유로든 선택지의 점수가 그러니까 안 좋은 쪽에 1등을 한 거는 배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를 고른다. 이게 이제 옵션인데 사실 이게 조금 저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가 사실은 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여건을 오픈해 놓고 공통의 어떤 도구로 만든 거기 때문에 코로나랑 관련해서는 우리가 베스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선택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어떤 수리적인 어떤 측면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그게 이제 이남현 교수님 많이 이제 좀 도움을 좀 받고 싶은 부분, 예, 정세영 교수님께도 이제 좀 상의드리고 싶은 부분, 그다음에 이게 과연 합리적인 소구인데 이거를 작동시킬 수 있을 거냐,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하는 측면에서 이정현 교수님께도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말씀을 좀, 예, 궁금한. 어, 예, 뭐 저한테 갑자기 마지막에 질문을 주셔서 근데 저는 마지막 연구를 이제 에 관해서 설계하고 하셨을 때 약간 그냥 들었던 의문이 그러니까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고 하면은 그냥 제 짧은 생각에는 이거를 딱 문항을 보고서 답을 막 체크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80점, 뭐 예를 들어 90점이 나오면 그래, 그럼 너는 맞아. 뭐 70점이 나오면 그래, 너는 맞지 마. 뭐 이런 거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트레이지를 타고 내려가서 예, 선택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생각하시죠. 맞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본인의 그 타입,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어떤 거를 우려하고 있는 건지를 좀 더 명확하게 네. 만들어주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정보를 더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뭔지 이제 그걸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도구인 건가 뭐 이제 네, 그런 맞아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 의도시라고 하면 아 그러면 예 하지 말까요? 연구. 아니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 왜 그러냐면 보통의 저희가 파일럿 테스팅 해봤을 때 기대하는 게 이남현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딱 어떤 트리에이지를 태워가지고 내가 이런 선택 A 옵션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면 이걸 고르면 어디로 가고 이런 거를 기대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도구는 내가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백신 접종에 관련된 선택지들을 놓고 거기에 레이팅을 하면서 내가 다시 내가 어떤 근거로 이거를 입장을 선언했는지를 좀 꼼꼼하게 안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정보가 부족한가 아니면 정보를 내가 좀 어떤 측면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일종의 스크리닝을 통해서 오면 저는 이제 뒤에 중재 포인트가 뭐냐면 개입하는 포인트가 관련된 정보와 그다음에 교육과 그다음에 저희가 카톡을 이용한 컨설팅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건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맞춰서 서비스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하나.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좀 선택을 뭐 좀 바꿀 수 있나? 아니면 바꾸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이유로 선택들을 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이게 과연 예, 끝까지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그런 고민도 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다른 걸 찾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 뭐 모든 연구는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목표로 했던 것과 또 다른 이제 방향으로 다른 것들의 경로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 동네는 좀 이제 뭐 좀 거칠게 말하면 천박해서
저희는 뭐 미국의 경우 뉴욕주였나요? 어딘가 펜실베니아였나요? 뭐 백신 맞으면 $200 줄게.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오히려 머릿속에 잘 떠올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뭐 내가 6가지 영역이었나요? 영역을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웨이트를 주고 뭐 저희는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들을 조금 좁혀서 다 하시긴 하겠지만 저는 약간은 모형 쪽에 좀 더 가까우니까 이제 모형 쪽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건 다 이미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예. 이미 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난 영역처럼 이제 생각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득과 손실 이렇게 그냥 나눠 놓고 하는 이제 저렇게 막 세분화시키지는 않는 쪽으로 하는 게 더 강하기는 하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렇게 세분화시키면은 뭐 그렇기는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약간 이득과 처벌 관계로 $200를 줄 거냐 아니면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기업들에서 뭐 의무로 맞아야 이제 출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제 본 미국의 기사에서는 듀크 대학 같은 경우는 의무로 해야지만 고용을 유지시킬 거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게 만약에 안 맞으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해고와 동시에 영구히 채용을 다시 하지 않겠다. 너는 그러니까 다시 맞고 와도 채용을 다시 하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조금은 뭐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저는 뭐 이런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할 때 기본적인 출발점은 자기 신체에 대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렇죠. 연장선에서 보면 이제 백신 접종도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서구 사회에 대해서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몸에 아까 이재명 선생님 말씀대로 자기 몸에 남이 뭔가 뭐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허용할지에 대한 그 결정은 나한테 있는 건데 더군다나 이게 뭔 일을 하는지 내가 모르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지금 심대한 뭐 지금 훼손 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기는 하니까 참 판단이 강제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모든 걸 개인의 선택 영역에만 맡겨두기에는 뭐 진짜 50% 이하대 백신 접종률이 됐을 때는 그 사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고민 맞아요. 네. 같긴 하고요. 예. 한 가지 이동 교수님 얘기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일반적으로 다 어떤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통계가 약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계랑 나한테 적용될 통계가 좀 다를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본인이 뭐 면역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관련된 질환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좀 고려된 도구이고 그 기저질환은 그 미국 CDC에서 공개한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을 때 조금 더 중증에 갈 아까 입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중증으로 이완될 확률이 높은 그런 질환들 리스트를 뽑아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좀 차용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이게 연구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그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의향을 다시 한번 재고하게 만드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강제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합리성을 좀 뭐랄까 이제 기반으로 그 사람에게 좀 설득적으로 그다음에 혹은 부족한 부분을 좀 찾아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젠틀 리마인더나 젠틀 넛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다 필요 없고
$200냐 아니면 $200 벌금이냐 뭐 쿠폰과 벌금으로 비교를 해야 되냐. 근데 200달러 무조건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로 가기 전에 어, 조금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들 좀 어떨까? 그리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미 이제 브레인 와시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의 한쪽에 딱 그 사이클 타고 들어가서 거기가 내가 알고 있는 세계야라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계를 빠져나올 수 없이 계속 그 안으로 소용돌이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빠져나올 수 있게끔 다른 류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확신이 없고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 만드는 이 과정 자체도 조금은 터프한 상황. 그래서 녹화를 빌미로 이남현 교수님께, 이자명 교수님께, 정세윤 교수님께 조금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궁극적으로는 중재든 개입이든 그거를 그 방식 내지 메시지 내지 그거의 유형을 맞춰서 제공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그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기 객관화도 있지만 그런 중재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더 많은 정보를 사실 얻게 되는 거니까 맞춤형으로 뭔가 제공해 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다들 똑같은 방식으로 보면은 이거 전에 봤던 거 그대로 받아보면 흥미를 더 이상 못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의 아까 말씀하신 마음을 탁 터치할 수 있는 어떤 속으로 이게 적용이 됐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도 사실 잘 봐주신 거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작동할 거냐 한 고민. 그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 뭘 최근에 유튜브 광고를 하고 있냐면 백신에 관한 최신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하고 거기서 딱 끊어지는 그 광고가 있어요. 맞아요. 그 광고에서 굉장히 키워드로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게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궁금한 부분을 뭐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구나를 스스로 이해인식해야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냥 단지 그냥 보편한 어떤 단어로 검색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기까지는 과정이 긴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했고, 그리고 그 유튜브 광고에서 나왔던 메시지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필요한 정보가 사실 정보량이 어마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 정보량을 다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폭력이고, 그게 아니라 어떤 지점에 어떤 단계의 정보들이 나한테 적합하고 그것이 나한테 제공이 됐을 때 내가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상황들을 좀 판단해보고 진단해보고 선택하고 이런 것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은 별로 없어요.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지. 저는 사실 이 설문지 봤을 때 되게 실존적인 설문지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담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신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러니까 되게 필요한 도구일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서 특히나 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구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팅 서비스가 정말로 제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함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자서 체크리스트 하고 그냥 여기에 결과에 맞춰서 뭐 어떤 칸을 고르는 문제로 쓰인다면 이 도구가 그렇게 쓰임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문항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정영일 선생님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큰 그림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체크리스트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크리스트를 쓰고 나서 인터뷰랑 같이 이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냥 카카오 채널로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앞에다는 이제 어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웹 앱으로 만들어서 이게 좀 선택을 하면 그 옵션들이 산출의 어떤 그 선택들의 값을 합산을 자동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일정 부분을 그림으로,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결과값을 좀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약간 레코멘데이션이 뒤따라 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인터뷰가 실제로 하나하나 보면서 의미를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온라인 버전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이게 과연 채팅에서 과연 이게 될 거냐, 뭐 이렇게 그냥 온라인 상에서의 그 대화로, 그러니까 이장현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도 고민거리고, 예,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얘기예요. 이게 네, 이제 기저질환자들을 위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예. 봤을 때 기저질환인 줄 모르고 아, 보면 예, 기저질환자에 아, 대해서. 예, 예. 그때는 백신은 사실 맞아야 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나누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봤었거든요. 네, 네. 기저질환자,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을 맞아서 내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면역의 어떤 교란, 뭐 혹은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상태는 조금 그게 명확하지 않은, 아직 언노인인 경우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대답이 없는 얘기를 들고 오긴 했어요. 근데 하면서 이제 한 가지는 그냥 이남현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과연 게임 이론처럼 이게 개개인의 선택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어떤 효용과 연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택이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 뭔가 이렇게 연결된 건덕지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제가 지금 생각하는 범위에서 그냥 스코프를 넘지 않고 마무리해도 될 건지, 그게 좀 고민이긴 했어요. 어,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을 어디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게임 이론으로 풀기보다는 그냥 기저질환이라는 일단 지금 대상 집단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어, 이게 전염병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고려한다는 것과, 그거 말고 동일 또는 유사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봤더니 괜찮아, 아니면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의 판단 과정을 거쳤어라는 정보 전달 확산에 뭐 다른 사람의 영향에 그런 스피로버가 있는 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후자의 측면, 왜냐하면 이게 이 지금 설문지 요 선택지가 결국은 하는 역할은 그런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다른 이제 동일한 기저질환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좀 확인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정도의 넓힌다면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일단은 각각의 이거를 하는 개인들이 어떤 식의 이제 뭐 판단의 전환, 뭐 아니면 판단의 어떤 우선순위들이 바뀌는지 그것만이라도 추적할 수 있으면 그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시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 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제 좀 가방끈 길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 자주 가시는 병원 의사한테 물어보셔야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하냐 이러면, 저도 약간 놀란 게 그러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가는 의사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맞으라고 그러고 한 분은 맞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또 판단이 또 재밌었던 게,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의사께서 맞지 말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좀 평상시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좀 약간 냉랭하고 별로 좀 그런 분은 맞으라고 그러시고,
되게 이렇게 관계가 좋고 이런 분은 맞지 말라고 그러시니. 근데 이제 보시기에는 맞는 게 좋은 것 같고 저도. 근데 또 저도 참 그런 게 확률인데 확률적으로 뭐 일어나면 100%고 안 일어나면 괜찮은 거니까 저도 말은 못 하겠다. 게다가 이게 정말 또 이제 가족의 일이 되니 저도 함부로 막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셔라.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신 거냐, 뭐 그래서 이걸 맞아야겠다 하시면 그래도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건 뭐 본인이 결정하신 거니 책임이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본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저도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는 게 워낙 이게 빠르게 진행된 거고 우리가 뭔가 부작용이라고 부를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도 넓게 지금 했고 또 많은 테스트를 많이 거쳤으니까 안전하다고 지금 됐으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 한번 뭐 맞으신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두고서 딱 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지 뭐 저희 식으로 표현하면 사전식 선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사전 딕셔너리에 나오는 거기에 딱 우선순위에서 그래 딱 요것만 만족하면 그 뒤에 건 생각하지 말자 뭐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막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한두 가지에서 포인트만 딱 생각해서 그러면은 장점이다 단점이다만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 뭐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사실 본인 외에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그건 가족이라고 해도 그리고 오랫동안 봐왔던 의사라고 해도 그거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의사는 더욱더 확률밖에 말을 못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그 말이 맞고 이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의사도 모르시는 영역일 거고 또 가족들도 더군다나 더 그럴 거고 그래서 본인한테 그런 것들의 도구를 제공하고 그게 또 얼마나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효과적일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약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객관화 시킨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 도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거를 다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결정에 대한 그냥 뭐랄까 선택이 단지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따져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기저질환 플러스 어떤 그 사람이 노출됐던 미디어나 정보나 뭐 이런 여건들을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표를 가지고 정리된 내용들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아, 기저질환 네. 아니요. 먼저 말씀하시죠. 네. 저희 가족이 기저질환자라서 사실은 되게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제 다른 기저질환 환자분들은 또 더 대승적인 차원의 것들을 고민하실 수는 있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 결국은 거기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내가 기저질환이 있는데 이 백신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아무도 내릴 수가 없어서 선택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와 사회의 집단 면역 형성 이런 것들을 다른 기저질환자분들은 고민을 하시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설문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 몇 가지만 가지고 아마 이나간 선생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선택지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좀 선택지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궁금하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 선택지가 뭐뭐가 들어갈지는 저는 이제 이 연구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기저질환자한테는 있을 수 있다. 뭐 나의 건강 상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두 개 비슷할까요?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이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해서 뭐 1번이 제일 중요하면 1번에 대한 이제 서비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전달이 잘 됐을까요? 제가 지금.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네. 부분이 그 선택지를 오픈 엔디드 찾아내는 거죠. 퀘스천으로 네. 널어 놓으면 어떤 걸 써야 할지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로 몇 개를 고르면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선택지에 한정이 돼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기타를 열어놓긴 했는데 그게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파일로팅을 뭐 조금 더 해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정도가 백신 접종 의향을 좀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 될 수도 있겠다. 처음에 그랬고 지금은 백신 접종 의향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게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계속 저는 과제를 하면서 계속 무빙 타겟을 쫓아가는 느낌이에요. 여기가 조준하고 있으면 관역이 저쪽 멀리 가 있고 또 쫓아가면 또 옮겨가 있고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은 고민을 좀 나눌 기회,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좀 정리하는 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상현 교수님 얘기하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까 예, 이게 필요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아마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 안 하셨을 수도 있어서 네. 위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요. 네. 기본적인 이제 성향 같은 거 조사하실 때 네. 아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는 이제 위험 성향이 조금 더 위험에 민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연구에서도 좀 확장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위험 성향은 조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네, 좋은 말씀입니다. 위험 성향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이정현 선생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이걸 맞아서 내가 지금 있는 것에 더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에 대한 판단, 이제 그거에 답을 요구를 하실 것 같고, 뭐 그게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클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확산 문제도 지금 생각해 보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확산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맞고 잘 접촉 안 하시고 관리를 잘 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해결책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결합된 효과가 나타날지 모른다고 판단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확산에 관한 문제는 조금 약간은 나중에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어벌전이랑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성향,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 위험을 그냥 감내하는 성향, 요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관여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백신과 관련돼서 내가 얼마만큼 관심 있고 관여되어 있고, 그거 이게 백신 공급이나 뭐 백신 접종이나, 왜냐하면 그게 아까 그 이남 교수님 얘기에 성립이 되려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한 어떤 부분들을 해줘야 내가 사실은 안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관여도에,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관여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단지 그냥 20대에 혈기왕성하고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이걸 조사하면 사실 이거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런 류의 좀 결정에 대한 확신, 결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조건이면 내가 뭐 백신 접종하겠다라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싫다, 거부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그런 것들로는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웃컴들로는 그런 류의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백신과 관련된 스트레스, 뭐 백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백신도 이게 계속 결정에 대해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 힘들어 하시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결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걸 통해서 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부가적으로 참 가족조사도 하시나요? 가족조사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해보면 그룹 관계- 차이 있을 것 같아요.
백신 뭐 부작용이나 이런 걸 걱정하기 이전에 백신 자체는 그래도 맞을 만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되게 클 것 같거든요. 네. 이거를 응답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인식과 그러니까 행동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인식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네, 행위는 내가 필요하다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필요하다고 전제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나의 상황 때문에 이 행동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그룹이랑 이 필요 자체를 이제 의심하는 그룹이랑 되게 응답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민만 자꾸 질문만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전 도움이 많이 됐고 이거를 혼자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하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사실 백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코로나 나오면서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리고 백신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백신이 나온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백신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또 기대를 하게 됐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어떤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 거의 눈앞에 왔다라고 했을 때 감마, 델타 뭐 이렇게 변이들이 나오면서 다시 우리는 코로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까지 왔죠. 이게 무슨 찬물과 따뜻한 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 하나랑, 그 다음에 백신 접종이 게임 체인저로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넘어서서 개개인의 참여,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의 관련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사람 혹은 내 개인으로서 나의 선택들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전문가들의 판단이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논리 외에 내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처음부터 해왔고, 지금 여기까지도 그런 의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신과 관련돼서 일반 우리 이 컨텐츠를 살펴보실 분들은 그냥 백신의 어떤 특성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설명도 좋지만, 본인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도 관여된 사람으로 내가 포함돼서 내 가족과 나이가 포함된 문제니 한번은 시간 내셔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에는 저희 1년 한 3개월 만에 만나서 그간의 가장 큰 변화, 결국 백신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백신으로 끝을 내면서 하지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이제 우리가 계속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숙제들을 안게 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좀 고민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어 2라고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그랬죠. 2021년 시작할 때. 이어 2가 아니라 이제 이어 3로 넘어가고 있고, 이게 계속 그냥 쭉 갈 것 같아요. 끝이 없이. 네. 그걸 세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다음 에피소드 때 또 이야기 계속 나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랜 시간 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